자, 다음 이야기는 사진부터 띄우십시오.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지기현 판사의 그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여기서 택시 앱 기록을 확보했다.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카카오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보통 요새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있었던 그날의 동선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합뉴스 TV가 그리고 또 한겨레도 지금 기사를 냈던데요. 그날 당시에 술값이 기존에는 뭐 170만 원이다. 네, 그렇게 발표했었죠.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17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법상 그 100만 원 이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300만 원 넘게가 되면 술 마신 사람이 3명이니까 엠빵 하면 100만 원이 넘죠. 1인당 100만 원 넘으니까 이건 법에 걸린다.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또 근데 시간 계산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300에.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먼저 떴다고 먼저 하니까. 떴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 그러면 한 55만 원치 먹고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지금도 사법의 흑역사로 기록되는 라임 검사 세트가 그렇죠. 그렇게 계산법을 따진 건데 아마 이 사건도 가면 결국 그렇게 계산이 될 텐데 그걸 떠나서 이게 지금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법으로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 감각에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상식과 윤리 감각에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문제죠 법관이. 그러면 근데 이 법관이 지금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하면 법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기현이랑 조이대만 공격하는 게 사법개혁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기현에 대해서 별다르게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 이 대치 상황의 피해는 결국엔 내란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뭐 지금 300만 원을 인원수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시간 계산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지. 맞습니다. 그 법관이 그런 술자리에 갔다. 그것도 부적.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그 법관이 지금 내란 재판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구속 취소를 했고 그 이후에 재판을 소송 지휘하는 걸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 상대적으로 이진관 판사가 하는 재판이랑 또 비교가 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라는 게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 가지고 니네 엠빵을 했니? 돼요. 너는 1차까지만 먹고 갔니? 아니면 저기 뭐 여성 종업원들이 오기 전에 갔니?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공박을 펼칠 거란 거 아닙니까? 이건 펼쳐야 되는데 아마 공수처에서 300만 원 진술은 그 기사를 보더라도 업주에게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170만 원의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동석했던 변호사들이 아닐까로 짐작이 돼요. 그러면 이걸 안전하게 가려면 3분의 1로 나눴을 때 100이 안 되는 숫자를 임의로 얘기했을 걸로 보이고 공수처는 아예 그 술집 근데 지금은 폐쇄했지만 수소문하고 그 업장을 운영했던 사람을 찾아내는 건 쉬우니까요. 그리고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건 다 술값이 지금 3명 가지고 299만 원만 나와도 이건 처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299만 원 안 되고 또 지기현이 한두 잔 먹고 먼저 자리를 떴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별로 또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던 라임 사태도 밴드가 들어왔을 때와 그 전후로 계산을 달리하고 계산식을 밴드. 이랬었거든요. 밴드. 진짜 우리 장민 변호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오브리도 알죠? 오브리? 오브리가 뭐예요? 오브리가 뭐예요? 그 너구리만 알아. 밴드를 거기서 이제 오브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네. 나는 밴드 분들이 들어오시는 자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기자일 때 난 노래를 잘 못 부르겠더라고. 너무 어색하고.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투머치. 알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후배가 변호사들 법조인들이라고 치는데 후배가 300만 원 그러니까 어느 유흥주점을 가면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는데 300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무슨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 형이
판사야. 근데 내가 지금 당장은 엮여 있는 사건이 없지만 이 형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사회 통념상 데리고 있었던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수습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돈 좀 버니까 이 형한테 술을 사주는 게 나중에 어쨌든 길게 보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흔히 접대 혹은 뭐 로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런 금액이 그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이거를 법으로 따져서 시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라임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예. 그러면 법원이 저는 이제 결심을 할 때가 됐다. 맞아요. 기승전 법원으로 이제 마무리. 예. 아이 진짜 목도 갈갈하고 이제 아이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니 너무 우리는 좋은 한 잔씩 뉴스가 먹고 끝내죠. 없네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할 얘기가 사실은 더 화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자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내란 재판 또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내란 재판 이런 곳에서 김용현의 변호인으로 들어와서 법원을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고 소란을 일으켰던 이하상이라는 이 변호사.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인물이 이하상. 그 옆에 안경 쓴 사람이 권우현. 이 두 사람의 변호사가 지난 한덕수 재판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진관 판사는 이제 감치 명령을 했죠. 네. 그리고 그 감치 이후에 저희도 뭐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고 하던데 당시에 서울구치소를 간 게 아니더군요. 법정 내에 다른 맞아요. 공간에 네. 격리돼 있다가 서울구치소 측에서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부족하다라는 그 답이 와서 그날 중단이 됐던 상황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감치 중단이 되고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너무 심해요. 예, 이거 뭐 자, 옮기기도 힘든 말들이에요. 어제 방송 보시면 뭐 저희가 몇 마디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 이하상이라는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야말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기존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대륙이라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11일에 사임을 했고 이하상이 맡게 되는데 그때 정광훈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광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듯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이 변호사를 김 전 장관에게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 이때만 해도 이 이하상이라는 사람은 그 가담자들한테 자유 애국 청년들이라고 부르면서 서부 자유 변호인단에 참여를 했었었고 전광훈 집회에서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했다라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이 헌법재판관들을 즉각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황교안, 민경욱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부정선거 얘기를 또 떠들고 다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건 이룬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모두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다는 거를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으니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 장사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자유통일당이라고 정광훈 씨 당 있잖아요. 네. 거기 대선 후보로도 뭐 나왔었던가 봐요. 국민혁명당이라는데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뭐 정치에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하고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던데 뭐 출마 여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어찌됐건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졌죠.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전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김용현 씨한테는 얼마나 패착이냐면 그냥 대류가주를 처음에 썼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인식이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 중에도 계엄을 막 정당화하면서 전광훈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이러니까 전광훈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컸던 사람이니까 전광훈이 소개해주는 대리인까지 이 이하상 변호사도 개명을 아마 그 거의 극우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했다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명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본인 재판 망치고 어떤 정치적인 그
플러스 되는데 그냥 자기가 수단이 되고 있는 선택을 김용영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버린 셈이 됐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돼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법원의 구성원이 판사가 모욕을 당하면 그러니까 법정 모욕 아니야? 법정 모독. 재판이 사실은 제대로 될 수도 음흠. 없을 뿐더러 사법 신뢰라는 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한마디도 안 하죠. 또 하다못해 이 중앙지방법원장도 말을 안 해요. 그럴 수 그건 있죠, 해야지. 지금.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면 결국 변호사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판사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냥 침묵적 방조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법원 직원들이 뽑은 뭐 최악의 제일 나쁜 예. 법원장으로 뽑히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다시 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좀 더 강력하게. 왜 민주당 예. 가만히 있죠?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아 정말 이게 충격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어떤 이하상이라는 사람의 저 행동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발언이 됐건 조치가 됐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잠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언급하셨습니다만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에서요 일종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법원장 다면 평가라는 걸 했는데 약 2천여 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 있어서 1점 만점인데 0.21점을 받았다고 해요. 21점. 그러니까 그러네. 100점 만점이라 100점 치면 만점. 21점.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장들 가운데 가장 낮은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법 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뭐 78% 정도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법부 수장이고 그들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서 굉장한 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법원 내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 되게 뼈 아픈 거예요. 이게 내부자들의 평가예요. 예. 아주 지근거리에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직책과 그런 업무를 하는 법원 직원분들의 평가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참 궁금하고 이 정도로 신뢰도가 낮으면 진짜 자성해야 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위해 높이는 건 사법부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판사가 뭐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욕을 공개된 이 유튜브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조리돌림 당하는데 입 다물고 있다. 서부지방법원 때도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 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신뢰가 막 떨어지는데 1등 공신으로 본인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계엄 당일날 회의 소집해가지고 계엄이 합법적이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군 법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회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그런 데서는 그렇게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법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하상 변호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법관 회의라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죠. 뭔가 의견 모아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뭐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자시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월급을 한 20%만 주면 어떨까요? 아, 법관 21점이니까. 네, 21점이니까. 아 100점 맞아야 이제 전체를 나쁘지 주는. 네. 아 역시 이거 봐봐 모든 걸 돈으로 계산을 훌륭한데? 네. 이게 원래 대기업 같은 데면 이렇게 꼴찌 나면 등급이 낮으면 이제 뭐 연봉 인사 테이블에서 고가가 낮아지고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말씀드린 나쁘지 않은데. 네. 뭐 법원도 그런 거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업무 평가에서 20점을 맞습니까? 100점, 10점 그러니까 되게 만점이라고 낮은 100점 만점이라고 한국의 치면 기자들도 F지. 무슨 점수 같은 거 받지 않아요? 받죠. 인사고가 단면 같은 평가 거. 같은 어떻게 거 하나? 받아요? 김한 기자는 잘 나옵니까? 뭐 잘 나오죠. 예. 자신 있는 몰라요. 목소리는 아니네. 자, 우리 제작진들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반응이 한 반반인데. 네, 큰 관심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아 그거 상관없어요 한결에는?
아니 상관있죠. 뭐 연수가거나 이런 거를 아, 가려면 예, 다 다 뭐 어쨌든 반영이 일반적인 되는구나. 회사에서 준용하는 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관리자 평가를 했는데 다면 평가로 이렇게 20점이 나오는 관리자가 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인 조직 같으면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다면 평가 제도가 법관들이 있다면 이것이 반영되는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어요? 그 얘기가 사법개혁에 포함돼 있죠. 법관들을 평가하는 범위를 넓히자라는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법개혁에 마치 사법부는 지금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법부 이야기를 지금 이승준 기자가요? 김한 기자에 대한 평가가 왔어요. S 아니면 A라는데 그렇게 제일 높은 좋다고요? 플러스 프림. 이해가 안 아니면 가는데 A. 어쩐지 잘난 척하더라. 아니 잘난 척에 왜냐면 자신감이 막 자신감이 막 이렇게 뿜뿜 뿌듯하잖아. A가 나오면 누군가가 S를 받았어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되게 괜찮은데. 내가 원래는 S인데 네. 그냥 쟁통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김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저도 주시면 좋을 것 판단- 같습니다.